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어느덧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구독자 수가 몇백 명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채널의 규모도 좀 작았고 하다 보니까 악플이나 부정적인 댓글이 거의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부정적인 댓글이 여러 개 달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피부를 통해 매일같이 손실되는 수분의 손실을 막으려면, 진액의 손실을 막으려면 바로 이것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영상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손실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불감 손실, insensible loss라고 하는데, 로션만 발라도 이 매일같이 손실되는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진액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고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고작 로션 바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보습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큰 건강 효과가 있는지, 심지어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까지 효과가 있다는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럽의 피부과학 저널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자를 100명씩 나눠서 한 그룹에는 보습 로션을 발랐고요. 다른 한 그룹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로션을 언제 발랐냐면 1년 중 가장 건조한 시기에 6개월 동안 발랐고, 이것을 해마다 반복해서 총 3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비교를 해보니까 로션을 바르지 않은 그룹에서는 피부 수분의 손실률도 높았고 인지 기능도 저하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의 그룹들이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저절로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로션을 바르지 않은 그룹에서는 예상대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됐고요. 그런데 로션을 꾸준히 바른 그룹에서는 피부 수분의 손실률도 적었고 인지 기능도 로션을 바르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피부 상태가 뇌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시작이었죠. 당시 만성 피부염 환자 80명과 피부가 건강한 환자 80명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속적인 인지 기능 검사를 했더니 만성 피부염 환자에게서 언어 기억력과 주의력이 낮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으로 그 뒤에 피부 염증이 심하면 수면 장애가 오고 인지 기능도 저하된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면 우울증 위험도 증가한다, 학습 능력도 저하된다, 이런 연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를 제3의 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피부와 뇌가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그럼 제2의 뇌는 어디냐? 장이에요, 장. 이와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와 장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피부와 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짚어볼 게 있어요. 피부와 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피부가 건조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인가, 아니면 몸 전체가 건조해지면서 그 과정에선 피부도 건조해지겠죠. 몸의 일부니까. 그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냐? 자, 무엇이 맞을까요? 진액 보충의 관점에서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피부와 뇌의 관계가 특별히 깊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각종 염증 수치도 올라간다, 이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진액이 빠지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뇌의 인지 기능도 저하된다, 이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몸 전체가 건조해진 것을 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이 피부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몸의 건조가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몸이라는 건 어차피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최초의 생명도 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요. 인간의 태아도 양수에서 자라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다 세포 안에 물덩어리입니다. 세포 내액도 있고 세포 외액도 있어요. 이게 다 진액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다 물덩어리예요.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입에서 침 줄줄 흐르고. 그런데 살면서 그 물이, 그 진액이 부족해지는 것이 노화다. 즉 태어나서 풍부했던 진액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것이 노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가 건조해졌다. 이미 그 안에 다른 내장들도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몸에 진액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일시적으로 피부염이 온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피부 건조가 왔다? 그러면 이미 그 몸의 안쪽까지도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몸의 진액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입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눈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내시경을 봤더니 위점막이 너무 노화되고 건조해져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오고 그래서 내시경상 위점막이 많이 헐고 건조해지고 노화됐으면 그때부터는 진액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 본 위점막이 곧 내 몸에 건조화된 정도라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뇌의 경우도 뇌척수액이라는 진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뇌가 있으면 이거를 뇌척수액이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뇌의 진액입니다. 뇌의 진액. 뇌척수액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뇌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노화 과정에서 뇌척수액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열심히 대사 활동을 하면 여기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뇌척수액을 따라서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코 속의 콧물이나 입안의 타액이 구강이나 비강을 청소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이 타액의 양이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구강 내 세척이 안 되니까 자꾸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뇌의 진액인 이 뇌척수액이 부족해지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면 뇌 속의 노폐물이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치매 예방이나 치료 관련해서는 이 뇌척수액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뇌의 노폐물을 잘 청소를 시킬 것이냐가 주된 관점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뇌가 건조해져서 뇌의 진액이 빠지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가 뇌가 건조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뇌의 진액이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고 보충해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로션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에서 매일같이 조금씩 손실되는 진액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것은 그 안의 장기들도 내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이나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 외액도 부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로션을 꾸준히 발라주는 것 외에도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진액을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진액을 보충하는 3가지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3가지 대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면, 운동, 음식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유튜브 건강 컨텐츠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뭐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몇 가지, 이거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음식도 많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수면과 운동도. 보통은 이제 진액을 보충한다고 하면 뭘 먹어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진액 보충을 운동을 통해서 한다? 수면을 통해서 한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진액이 보충되겠구나를 한 번에 이해되시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의욕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고 좋은 수면을 취하시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로션을 꼭 전신에 다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발라줘도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고요. 피부라는 것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피부 당긴다고 표현하죠. 근데 부분적으로도 로션을 바르면
덜 당겨요. 덜 당기니까 만성적인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고요. 수분 손실률도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다 바르실 필요 없이 매일 뭐 얼굴이나 팔다리, 뭐 조금 몸통, 손 닿는 부분이라도 로션을 바르실 것을 권합니다. 인간은 물에서 왔고 물을 지켜야 건강합니다. 자,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